누가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와인에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로 이제 와인을 마시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콘텐츠에 보면 와인 콘텐츠가 좀 있긴 한데 요새는 거의 안 올렸는데 간단하게 팁이 될 만한 이야기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한번 할게요. 그래서 옛날 2016년에 강의하면서 와인 마리아주라고 해서 와인 페어링이라 하죠. 무슨 와인에 뭐랑 같이 음식이랑 같이 먹으면 좋으냐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것들이 있고 예를 들면서 했던 영화에서 예를 들었던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다이닝 앤 와인이라는 표현을 그 라임을 맞추는 건데 식사를 하면서 와인을 마시는 일반적인 시험 순서 이게 꼭 정해진 건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스테레오타입을 하나 정해놓고 일단 그거를 익힌 다음에 실제로 자기가 할 때는 그거를 뭐 자기 상황에 맞게 적당히 응용해서 바꿔서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참고만 하는 정도로 쓰시면 되잖아요. 근데 아예 모를 때는 스테레오타입을 아예 정해놓고 스테레오타입을 한번 정해놓고 익혀두면 도움이 되니까 그 일반적인 시험 순서를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은 오면 식전주를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파티나 와인 모임을 오게 되면 식전주라고 해서 화이트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 뭐 샴페인 같은 것들을 먼저 마시게 돼요. 그래서 뭐 핑거푸드나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하는 거죠.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음식을 코스나 이런 걸 시키면은 빵 같은 걸 먼저 주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나오기 전에. 그러면 그거를 샴페인이나 뭐 이런 것들 화이트 와인 가볍게 먹으면서 빵이나 뭐 과일류, 채소 같은 거 간단하게 먹으면서 음식을 기다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인 디쉬를 먹는 건데 그걸 테이블 와인이라고 해서 주로 식전주로는 스파클링, 색깔 없는 것들 주로 먹고 그 다음에 주로 식사를 하거든 뭐 여러 가지 먹을 때는 레드 와인을 주로 많이 먹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좀 마일드한 레드 와인부터 좀 찐득찐득하고 센 레드 와인 순서로 먹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죠. 보통은 코스 요리 같은 거 먹게 되면 제일 먼저 뭐 파스타 뭐랑 아니면 기타 뭐 그런 조그만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먹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메인 디쉬 맨 마지막에 스테이크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먹을 때는 좀 약한 레드 와인 그다음에 뒤에 먹을 때 스테이크랑 먹을 때 좀 찐득찐득한 레드 와인 이렇게 같이 먹는 게 좋다인 거고요. 그래서 다 먹고 나면 우리 디저트 먹잖아요. 디저트 먹을 때는 스위트 와인을 먹는데 만만한 건 모스카토 이런 거 먹게 되고 그 다음에 귀부 와인 같은 거 좀 비싼 디저트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스위트 와인 이런 거 먹기도 하는 이런 순서대로 식전주랑 메인이랑 디저트랑 이 세 가지 와인을 순서대로 먹게 된다라는 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모르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마트에서 파는 미셸 같은 이런 스파클링 와인이랑 하면 뭐 카프레제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샐러드류에 가깝잖아요. 이런 것들을 먹거나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어울리니까 이렇게 스파클링 와인이랑 이렇게 상큼하게 이렇게 먹는 거가 식전주로 먹기엔 되게 괜찮다. 아니면 간단한 빵 종류, 그 바게트 같은 거 있잖아요. 치아바타나 바게트 같은 그런 거 올리브유 찍어서 먹는 거 이런 것들도 스파클링이랑 먹으면 괜찮다. 이렇게 요걸 보통 식전주로 많이 먹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디쉬를 먹을 때 만약 해산물이 나오면 화이트 와인이랑 먹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쇼비뇽 블랑은 아마 회 먹을 때 해산물이랑 잘 어울린다는 건 알잖아요. 그래서 쇼비뇽 블랑 이런 게 해산물 이런 거랑 같이 먹으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전복, 랍스터 같은 갑각류나 그 다음에 생선 구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 샤도네이라고 하는 품종 있잖아요. 약간 이렇게 버터리 향이 살짝 나는 이런 것들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설명이 여기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상큼한 해산물 같은 경우 우리나라 회 종류나 이런 거 때는 쇼비뇽 블랑 먹으면 좋아요. 되게 잘 알려진 클라우디 베이, 뭐 킴 크로포드, 김씨 와인이라고 불리는 이런 거 먹거나 그 다음에 전복이나 이런 버터 들어가는 이런 거는 뭐 까테나 알타, 뭐 샤도네 이런 종류로 주로 먹는 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먹을 때 뭐 파스타 종류들 먹잖아요. 그럼 이태리 와인 중에 파스타 먹는 뭐 페폴리나 키안티 클라시코 뭐 이렇게 되는 이태리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좀 덜 스트롱하지 않거든요. 좀 그 밸런스가 잘 잡힌 산미도 살짝 있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파스타랑 먹을 때는 이태리 와인 이런 것들 먹으면 되게 페폴리 키안티 클라시코 뭐 이렇게 키안티 클라시코 이런 것들이 이태리 와인에서 붙이는 지역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먹으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메인 디쉬의 끝에는 스테이크나 뭐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것 때는 뭐 저렴한 거는 아르헨티나 말백 같은 걸 먹거나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호주 쉬라즈나 뭐 이런 것들 먹으면 되게 괜찮죠. 그래서 스테이크 먹거나 그 다음에 뭐 양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 육류에서는 아르헨티나 말백, 호주 쉬라즈,
아니면은 뭐 보르도의 레드 와인인데 좀 이렇게 좀 바디감이 좀 괜찮은 묵직한 애들, 까버네 쇼비뇽 뭐 그런 것들 먹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말백을 먹거나 뭐 슈라즈 종류 이런 것들도 같이 먹으면 해서 페어링을 해서 먹으면 되게 괜찮아요. 마지막에 메인 디시 스테이크를 먹고 나면 스파클링 와인을 먹게 되는데 이런 디저트 이런 것들은 이제 모스카토류 중에 이런 거. 그다음에 메추라기 그려진 꽐리아라고 하는 스파클링 와인인데 그것도 모스카토가 있는데 그건 되게 좋거든요. 뭐 그런 거 드셔도 괜찮고 모스카토류랑 디저트랑 같이 먹으면 괜찮다. 뭐 1865나 몬테살바 같은 경우는 레드 와인에서 그냥 범용적으로 그냥 드셔도 돼요. 이런 것들은 먹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드 와인 준비할 때는 이런 거 1865나 몬테살바 모르겠으면 이런 거 국민 와인 드시면 되고요. 디저트 와인은 빌라임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런 것들 해서 뭐 준비해서 드셔도 되게 괜찮아요. 그 BYOB라는 게 있어요. 와인 초보자들한테서 스트레스 받는 게 어떤 게 있냐면 BYOB라고 해서 Bring Your Own Bottle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 이제 자기가 마실 와인을 한 병씩 가져와라. 왜냐하면 와인 반입이 가능한 곳이나 아니면 파티에 초대받았거나 그런 경우는 와인을 한 병씩 가져오는 모임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초보자들이 난 저런 건 해보고 싶은데 어떤 와인을 사야 될지 어떤 와인을 준비해야 될지 전혀 감이 없으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먹기로 했으면 어떤 와인들을 준비해 가면 내가 이렇게 약간 그게 있는지 센스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주를 잘 맞추는 것도 괜찮고 그것도 잘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서 깔까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1865 같은 좀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대충 다 성공할 수 있는 좀 쉬운 것들을 선택해서 가거나 회를 사서 먹기로 했다라고 하면 레드 와인을 준비해 가면 약간 점점점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화이트 와인 중에서 뭐 쇼비뇽 블랑을 살 거냐 샤도네이 종류를 살 거냐 이런 거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그 정도의 센스 정도만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와인을 즐기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이게 강의 자료를 와인 강의를 제가 문화센터에서 했었는데 한동안 제가 이거를 덮어놓고 거의 쓰지 않고 좀 투자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주변에 지인이 와인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와인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뭐랑 맞춰서 잘 먹어야 되냐 이런 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라이브 시간이 빌려가지고 잠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